돈을 얹어가며 못 사서 안달난 이 차의 정체는요, 놀라지 마세요. 한국차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브랜드, 기아 자동차가 만든 대형 SUV 텔루라이드예요. 우리는 지금 국산차가 세계적인 명차라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30년 전 미국에서 한국차의 위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방송에서 대놓고 놀림거리로 쓰였거든요. 코미디언들이 무대에서 한국차 시동 걸리는 소리, 저거 무슨 우주선 카운트다운인 줄 알았네 하고 농담을 던지면 관객들이 배꼽을 잡고 웃던 시절이었어요. 미국인들 머릿속에 한국차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차, 딱 그 정도 이미지였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던 한국차 앞에 지금 미국인들이 지갑을 열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텔루라이드라는 차, 한국에서는 아예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고 싶어도 국내에는 단 한 대도 팔지 않아요. 오로지 미국인들만을 위해 설계됐고, 미국 땅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만 판매되는 차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지금 정가로도 못 사서 웃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미국인들은 자기 나라 자존심인 포드 익스플로러도 두고 그렇게 신뢰하던 일본 도요타 하이랜더도 마다하고 굳이 한국 이름이 붙은 이 차 앞에 줄을 서게 됐을까요? 오늘은 조롱거리에서 프리미엄으로 완전히 신분이 뒤바뀐 한 대의 한국차, 그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차가 미국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확인부터 하시죠.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텔루라이드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게 2019년이에요. 데뷔 첫 해 판매량이 대략 5만 8천 대, 신차 대비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자동차라는 상품은 처음 나왔을 때 반짝 관심을 받다가 서서히 판매가 꺾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신선함이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텔루라이드는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해가 갈수록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지난 2025년 한 해에는 무려 12만 3천 대 넘게 팔려나갔어요. 첫 해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6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 해마다 평균 13%씩 성장한 셈이에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으로 넘어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상반기 6달 동안에만 미국에서 7만 3,600대가 팔렸어요. 방위 기준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20%나 늘어난 수치예요. 이 속도로 가면 올 한 해 15만 대 돌파도 넘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아빠들 로망이라 불리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아시죠? 이 팰리세이드도 미국에서 잘 팔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미국 판매량이 대략 5만 7천 대 수준입니다. 텔루라이드가 7만 3천 대를 넘겼으니 팰리세이드보다 1만 6천 대 넘게 앞서 있는 거예요. 형제뻘인 두 차 중에서 텔루라이드가 미국 시장에서는 확실히 형님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진풍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런 웃돈을 마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물량이 딸리는 차에 딜러가 붙이는 일종의 프리미엄이에요. 텔루라이드에 붙는 마크업이 적게는 100만 원 남짓, 심할 때는 우리 돈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커뮤니티 레딧을 보시면 소비자들 하소연이 정말 심각해요. 마크업 안 붙이고 파는 딜러 좀 알려달라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딜러가 강제로 몇천 달러짜리 액세서리를 끼워 팔더라 하는 불만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요즘 기아 딜러들 콧대가 예전 도요타 딜러들 저리 가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도요타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딜러들이 손님한테 굽신거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손님이 딜러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기아가 차지한 거예요. 상점벽해라는 말이 이런 걸 두고 쓰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는 팔아달라고 매달리던 한국차가 이제는 딜러가 손님 골라받는 처지가 됐으니까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 정말 궁금해지시죠?
도대체 이 텔루라이드라는 차가 뭐길래 왜 미국인들이 이 정도로 미쳐가는 걸까요? 그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텔루라이드. 뭔가 이국적인 이름 같죠? 이거 사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실제 도시 이름이에요. 로키 산맥 자락에 폭 안겨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인데 가을이면 노랗게 물든 단풍이 온 산을 뒤덮는 절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미국 부자들이 스키 타러 가는 고급 휴양지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기아가 왜 굳이 이 이름을 갖다 붙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인들에게 친근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다가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현대와 기아는 이런 장명 전략을 오래전부터 써왔습니다. 소렌토, 팰리세이드, 산타페, 투싼 다 미국의 유명한 지명이나 휴양지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미국 소비자들이 차 이름만 봐도 우리 동네 근처잖아 하면서 은근한 친근감을 느끼도록 한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강력한 마케팅이에요. 사람은 익숙한 이름에 마음을 쉽게 열거든요. 이름만 미국식인 게 아닙니다. 이 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미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설계됐어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텔루라이드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대형 SUV예요. 상당히 큰 차죠.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놀랍게도 중형 SUV로 분류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죠? 우리한테 대형인 차가 그쪽에서는 딱 적당한 사이즈인 거예요. 이 중형 SUV 시장에서 텔루라이드가 던진 승부수는 바로 3열 좌석이었습니다. 미국 중형 SUV 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니까 맨 뒷자리까지 어른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차가 의외로 많지 않았거든요. 다들 3열이 있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아이들이나 겨우 태울 수 있는 비상용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텔루라이드는 최대 8명이 넉넉하게 탈 수 있는 진짜 3열을 만들었습니다. 키 큰 어른도 3열에 앉아서 몇 시간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미국의 실제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미국은 AI가 셋, 넷씩 되는 대가족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명절이나 휴가 때 온 가족이 자동차 한 대에 짐까지 다 싣고 몇 시간, 심하면 하루 종일 달려서 여행을 갑니다. 이런 가족들에게 3열이 좁은 SUV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에요. 반면 텔루라이드는 온 가족이 다 타고도 뒤에 캠핑 장비까지 실을 수 있는 진짜 패밀리카였던 겁니다. 라이벌인 도요타 하이랜더, 혼다 파일럿, 포드 익스플로러하고 3열다리 공간을 재보면 텔루라이드가 확실히 넉넉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성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초기 모델은 3.8리터 V6 자연흡기 엔진을 얹어서 최고 출력 290마력이 넘는 힘을 자랑했어요. 이 큰 덩치를 끌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여기에 각종 첨단 안전 사양은 기본으로 잔뜩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가격이었어요.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옵션에 시작 가격이 32,000달러대였습니다. 최고급 트림도 42,000달러 수준. 경쟁 차종들과 비교하면 옵션은 더 풍성한데 가격은 오히려 저렴했어요. 미국 소비자들 반응이 어땠겠어요? 이 가격에 이걸 준다고? 그야말로 가성비 폭탄이 터진 겁니다. 이러니 자동차 전문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텔루라이드가 데뷔하자마자 미국 자동차 업계상이란 상은 죄다 휩쓸어버립니다. 2020년에는 그 유명한 북미 올해의 유틸리티로 선정됐어요. 오토모빌 매거진 모터트렌드 같은 권위 있는 전문지들도 앞다퉈 올해의 SUV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방점을 찍은 사건, 세계 3대 자동차 상 중 하나로 꼽히는 월드카 오브 더 이어에서 2020년 대상을 받아버립니다. 이건 기아 브랜드 역사상, 아니 한국 자동차 역사상 최초의 대상 수상이었어요. 데뷔 첫 해에만 무려 70개 넘는 상을 쓸어 담았다고 하니 전문가들이 얼마나 이 차에 반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차가 좋으니까 잘 팔린 거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텔루라이드 성공 뒤에는 그저 차가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훨씬 더 뭉클한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텔루라이드 성공의 진짜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동차 회사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거의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내용이에요. 텔루라이드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로 실어보내는 차가 아닙니다.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기아 공장에서 전량 생산돼요. 그런데 이 웨스트포인트라는 동네 사연이 아주 아픕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방직 산업으로 먹고 사는 동네였어요. 실이나 천을 만드는 공장들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죠. 그런데 세계화의 파도가 밀어닥치면서 값싼 인건비를 찾아 공장들이 하나둘 중국이나 동남아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동네가 서서히 시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이 지역에 있던 포드와 GM 공장까지 그 여파로 문을 닫아버려요. 미국 자동차 산업 심장부인 자기 나라 회사들이 두 손, 두 발 닫은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갔죠. 도로변 상점들에는 폐업 안내문이 나붙었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하나둘 전학을 갔어요.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러스트 벨트, 죽어가는 공업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한국 기업 기아가 들어옵니다. 2009년 기아는 조지아 공장을 본격 가동하며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감동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기아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기아의 부품을 대는 한국의 협력업체 수십 곳이 함께 태평양을 건너와서 웨스트포인트 주변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자동차 공장이 하나 들어오면 부품 회사, 물류 회사, 그리고 그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과 마트, 미용실까지 줄줄이 생겨나거든요. 죽어가던 도시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문 닫았던 가게들이 다시 불을 켰어요. 학교 교실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고요. 조지아주 검찰총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기아 조지아 공장이 누적 생산 5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는 조지아 제조업 경제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 공장은 연간 35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조지아주에서 손꼽히는 대형 사업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아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아주 영리하게 마케팅에 활용했어요. 2019년 텔루라이드를 처음 세상에 선보이는 그 무대로 기아가 고른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로 슈퍼볼입니다. 슈퍼볼이 뭔지 다들 아시죠? 미국인 1억 명 이상이 동시에 TV 앞에 앉는 국민 축제급 스포츠 이벤트예요. 우리로 치면 온 국민이 다 같이 보는 명절 특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 단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요. 30초 광고 한 편에 수십억 원이 우습게 들어가는 무대죠. 그런데 기아가 이 어마어마한 무대에서 어떤 광고를 냈을까요? 브래드 피트 같은 할리우드 스타를 세웠을까요? 화려한 CG로 도배했을까요? 아니요. 기아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광고 속에 등장한 건 텔루라이드를 만드는 그 작은 도시 웨스트포인트의 풍경, 그리고 실제로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지역 주민들의 얼굴이었어요. 광고 도입부에 한 어린 소년이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명하지 않아요. 헐리우드에 우리 이름이 새겨진 별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잘 모르는 조지아의 작은 마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단한 걸 만들어냅니다. 이 광고가 90초짜리로 기아가 슈퍼볼에 낸 광고 중 역대 가장 긴 광고였어요. 광고 제목은 Give it everything, 우리말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였습니다. 광고가 방영되자마자 미국 시청자들은 그야말로 뭉클했어요. 화려한 셀럽 없이, 특수 효과 없이 그저 자기 이웃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동차를 만드는 모습만 담았거든요. 미국인들에게 이 순간 텔루라이드는 한국 회사가 만드는 외국 차가 아니라 우리 이웃이 우리 손으로 만드는 우리의 차가 된 겁니다. 마케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를 보여준 교과서적인 사례였어요. 여기에 실질적인 이득도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관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동차 시장이 출렁이는 시기에는요, 미국에서 만든 차가 훨씬 유리해요. 한국에서 배로 실어 나르는 것보다 공급이 안정적이고 관세 부담도 없고 고객 대기 시간도 줄어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팰리세이드가 텔루라이드의 판매량이 밀리는 데는 이런 현지 생산대 수입의 차이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잘 나가는 차라도 세월 앞에 장사 없죠. 텔루라이드도 어느덧 데뷔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이쯤 되면 지겨워질 만도 한데 기아는 여기서 회심의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2025년 말 기아는 텔루라이드의 완전 병영 2세대 모델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이름하여 2027년형 올 뉴 텔루라이드예요. 이게 방금 얼마 전에 미국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새 텔루라이드의 첫인상을 보고 미국 소비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 레인지로버 아니야? 그만큼 디자인이 확 달라졌어요. 넓고 곱게 뻗은 후드에서 강력한 존재감이 뿜어져 나오고 각진 삼각형 바디라인이 앞뒤 팬더를 따라 흐르면서 세련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예전에 그 어중간했던 한국차 디자인이 아니에요. 요즘 한국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기아가 캐딜락 출신 유명 디자이너를 영입한 게 신의 한 수, 아니 두 수였다는 반응이 많이 보입니다. 크기도 더 커졌어요. 길이는 58mm, 앞뒤 바퀴 사이 거리는 76mm, 높이는 25mm씩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넓던 실내가 한층 더 여유로워진 거예요. 실내로 들어가면 진짜 놀랍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기자들이 시승 후에 외관보다 실내 디자인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프리미엄 SUV 느낌이 물씬 풍겨요. 대담하면서도 우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성능은요, 이건 아예 판을 갈아엎었어요. 기존의 3.8리터 자연흡기 V6 엔진을 버리고 2.5리터 터보 엔진을 새로 얹었습니다. 배기량은 줄었지만 터보로 힘을 짜내서 토크는 훨씬 강해졌어요. 여기에 미국인들이 사족을 못 쓰는 아웃도어, 캠핑 수요를 노린 험지 주행, 특화 모델 X 프로 트림도 새로 추가했습니다. 지상고를 9.1인치까지 높이고 오프로드용 서스펜션과 험로 타이어를 달아서 비포장도로도 거뜬히 달릴 수 있게 만든 모델이에요. 유튜브에서는 벌써부터 이거 도요타 랜드크루저 저리 가라다 라는 리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완전 병영에서 가장 큰 변화, 아니 이번 판을 완전히 뒤집을 결정적인 카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의 등장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미국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들 이제 전기차 시대다 라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충전소 부족,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 같은 여러 이유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를 뭐가 채우고 있느냐?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기름값도 아끼면서 충전 스트레스는 없는 그야말로 지금 시점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하이브리드예요. 게다가 미국 소비자들이 예전에는 미니밴이나 대형 세단을 가족차로 골랐다면 이제는 그 수요가 중형 SUV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두 흐름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하이브리드 중형 SUV인 거죠. 그런데 텔루라이드가 여기에 정확히 조준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은 겁니다. 성능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2.5리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해서 합산 출력이 무려 329마력이 나옵니다. 기존 V6 가솔린 모델보다도 힘이 더 세면서 연비까지 챙긴 거예요. 최대 토크는 339파운드-피트에 복합 연비도 갤런당 35 마일 수준으로 준수합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첫 하이브리드 양산차기도 해요. 가격은 48,000달러 정도에서 시작해서 최고급 트림은 59,000달러대까지 올라갑니다. 미국의 유명 자동차 매체 KN 드라이버는 이 하이브리드를 두고 새로운 텔루라이드 라인업의 정점이라고 극찬했어요. 이 새 텔루라이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이미 뜨겁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의 2026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2027 연형 텔루라이드가 최고의 신형 SUV 중 하나로 선정됐어요. 이건 전문가가 뽑은 게 아니라 실제 독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상이라 의미가 훨씬 큽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좋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텔루라이드는 전문가와 소비자, 양쪽 모두를 사로잡은 겁니다. 판매 데이터가 그 열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아 미국 법인 발표에 따르면 올해 2월에는 한 달 판매량 기록을 새로 썼고요. 1분기 판매량도 35,900여 대로 회사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형이 나왔다고 예전 모델처럼 판매가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거예요. 미국 딜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2027 연형에는 마크업이 5,000달러 이상 붙는다는 소문이 돕니다.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텔루라이드의 여정을 쭉 따라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차 이야기가 그저 자동차 한 대의 성공담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에서 한국차가 걸어온 40년 세월을 잠깐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차가 처음 미국 땅을 밟은 게 1986년 현대차 엑셀이라는 소형 세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값이 워낙 싸니까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진출 첫 해에 미국의 유명 잡지가 뽑은 올해의 10대 상품에 뽑히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값이 싼 만큼 차가 자꾸 고장 났던 거예요.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차는 순식간에 싸구려, 금방 망가지는 차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당시 미국 심야 토크쇼에서 현대차는 최고의 조롱 소재였어요. 유명 코미디언들이 무대에 나와서 이런 농담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주 왕복선을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 끝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현대차 시동 걸리는 소리랑 똑같아요. 부르르릉. 이런 농담이 방송을 타면 관객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한국차의 위상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시죠? 가난한 집 고등학생이 겨우 굴리는 첫 차라는 말이 진짜 그 시절 미국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 궁지에서 현대차가 던진 승부수가 그 유명한 10년 10만 마일 보증 정책이었어요. 1998년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차 10년 동안 16만 킬로미터를 달릴 때까지 핵심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공짜로 고쳐드리겠습니다. 당시 미국을 대표하던 포드나 GM 같은 회사들의 보증 기간이 고작 3년 5만 8천 킬로미터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파격 그 자체였어요. 이건 사실 도박이었습니다. 차가 실제로 그만큼 튼튼하지 않으면 회사가 수리비 폭탄을 감당 못하고 망할 수도 있는 정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차는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우리 이제 품질 자신 있다는 걸 미국 소비자들에게 증명하려 한 겁니다. 소비자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저 한국차가 진짜 10년을 버틸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정말 잘 굴러가고 고장이 눈에 띄게 줄어드니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로 30년 가까이 현대와 기아는 정말 처절하게 품질을 갈고 닦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대규모 리콜도 있었고 여러 논란도 있었어요. 완벽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큼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싸구려 차에서 값도 착하고 품질도 좋은 차로, 그리고 이제는 디자인까지 멋져서 사고 싶은 차로 계속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 긴 여정의 정점에 서 있는 차 중 하나가 바로 이 텔루라이드예요. 1986년 조롱받던 엑셀에서 출발해서 2026년 웃돈을 얹어야만 살 수 있는 텔루라이드까지 도달한 거예요. 40년입니다. 40년. 이 얼마나 극적인 반전인가요? 지금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돈 없으면 이제 일제차 타는 시대다. 예전에는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한국차를 탔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차에 프리미엄이 붙으니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물론 텔루라이드가 앞으로도 무조건 승승장구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도요타도 혼다도 포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마크업 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슬슬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고 관세와 무역 환경이라는 변수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부분을 잘못 관리하면 순식간에 등을 돌릴 수 있는 게 소비자들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텔루라이드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의 지위를 완전히 다시 써버렸다는 거예요. 죽어가던 조지아의 작은 도시를 살려내고 미국 가족들의 마음을 얻고 전문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인정받은 이 차 한 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텔루라이드 혼자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텔루라이드가 뚫어놓은 이 길을 따라서 K5, 소렌토, EV9 같은 다른 기아 현대 차들도 미국에서 훨훨 날고 있거든요. 한 대의 성공이 브랜드 전체의 격을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선순환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미국인들에게 한국차는 더 이상 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타는 차가 아닙니다. 내가 원해